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아침 6시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 11시에 쓰러지듯 잠드는 순간까지 오늘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는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루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온 사람들이 60대, 70대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 지하철에서 한 어르신을 봤습니다. 칠수는 훌쩍 넘어 보이는 그분은 낡은 점퍼 차림에 묵직한 폐지 수레를 끌고 계셨습니다.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고 허리는 반쯤 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쳐 있는 게 아니라 체념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기대 자체를 오래전에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분명히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그런데 왜 그 끝이 저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리 사회는 이상한 공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젊을 때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 허리띠 졸라매는 건 미덕이다.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일단 살고 봐야 한다. 그렇게 50년을 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을 때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통장 잔고는 여전히 불안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 혹시 아십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이 질문이 노년에 찾아올 때 그건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건 무너짐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노년이 여유로워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의무인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노년을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인간의 수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1세, 여성은 87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은 대략 2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 약 40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요? 어린 시절 20년 그리고 은퇴 후 20년에서 30년. 인생의 절반 가까운 시간이 노동밖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대한 시간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준비를 미룹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요. 오늘 청구서를 막는 게 먼저니까요. 아이들 학원비가 먼저니까요. 그렇게 20년, 3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은퇴 통보를 받는 날 갑자기 현실이 무너집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집니다. 직함이 사라집니다. 회의실에 내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 공백이 얼마나 거대한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노후가 힘든 건 돈을 못 모아서야.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된 분들도 노년에 무너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왜일까요? 돈은 있는데 시간을 쓸 줄 모르는 겁니다. 돈은 있는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돈은 있는데 나를 표현할 언어가 없는 겁니다. 한 통계가 있습니다. 은퇴 후 1년 이내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이 직장을 다닐 때보다 4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년의 여유는 단순히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노년의 여유는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부모의 노년이 자식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노년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지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은 자녀 세대의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신의 꿈을 접게 만듭니다. 지금 한국의 저출산 문제,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 중 상당 부분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윗세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조를 알면서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됩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노년, 오히려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줄 수 있는 노년, 자녀가 연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반가워하는 노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여유로운 노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추상적인 이야기를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68세 남성입니다.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했고 화려한 경력도 없었고 대단한 자산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 동네 공원에서 50분 산책, 오전 9시 지역 도서관 독서 모임 일주일에 2번, 점심은 아내와 함께 집에서, 가끔은 오랜 친구들과 밥 한 끼, 오후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구독자가 많진 않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걸 즐깁니다. 저녁에는 손녀와 영상통화. 이분이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0대 중반부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퇴직 5년 전부터 관심사를 찾기 시작했고 작은 공동체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지출을 줄이는 대신 경험을 늘려나갔습니다. 은퇴가 단절이 아니라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좋아요. 68세가 인생에서 제일 좋은 때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섯 번째 이야기. 체력이 자본입니다. 노년의 여유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관계망이 있어도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보유율은 89%입니다. 거의 모든 어르신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병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0대 이후 의료비는 생애 전체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병원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젊을 때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을 관리하는 것,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을 유지하고 술과 담배를 줄이고 수면을 지키는 것, 이게 노후 준비의 절반입니다. 돈을 아무리 모아도 몸이 망가지면 그 돈은 의료비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하면 돈이 좀 부족해도 충분히 활기찬 노년이 가능합니다. 체력은 저축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운동 1시간이 3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관계가 전부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건 감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동일한 건강 위험 요소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인 독거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대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선택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계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동네 모임에 한번 나가보는 것, 취미 클래스에 등록하는 것,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10년, 20년 뒤 여러분 곁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사람이 있는 노년과 사람이 없는 노년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7번째 이야기.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의 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50대에도 60대에도 심지어 70대에도 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순간입니다. 65세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과 65세에 이제 늦었다고 포기한 사람. 5년 후인 70세에 이 두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6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치매 발병을 평균 4년에서 5년 늦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에 시작한 언어 공부가 70대의 뇌를 지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8번째 이야기. 이 시대의 노년은 달라야 합니다. 과거 세대의 노년과 지금 세대의 노년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노년이 되면 조용히 물러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자식한테 기대고 며느리 눈치 보고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60세는 이제 중년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챕터의 시작입니다. 60대에 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0대에 첫 책을 출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5세에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0대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수십만 구독자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노년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겁니다. 그 관점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9번째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실패와 성공, 기쁨과 슬픔, 깨달음과 후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손주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전달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노년의 여유는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했는지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관계가 단절된 노년에는 그 이야기를 나눌 힘이 없습니다. 여유로운 노년은 그래서 이기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위한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릎이 아파서 혼자 일어나기 힘든 모습입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는 모습입니까?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TV만 보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모습입니까?
오늘 만날 친구를 기대하며 가볍게 산책을 나서는 모습입니까? 손주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입니까? 이 두 장면 사이의 거리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의 여유는 복권이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20분 걷는 것, 오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주문하는 것, 지출 내역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가 20년 후의 아침을 바꿉니다. 우리는 모두 노년을 맞이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년을 맞이할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합니다. 여유로운 노년은 꿈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